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갑 어딘가에 SK하이닉스 주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식을 사신 적이 없어도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 돈이 지금 SK하이닉스 주식 58조 원어치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이 회사 지분을 8.1%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이 대주주가 바로 우리 국민연금이에요. 그런데 지난 6월 24일 그 회사가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새 주식 1779만 주를 찍어서 미국 나스닥에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끌어모을 돈이 최대 45조 4,500억 원. 언론은 일제히 역대급 호재라고 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며칠 사이 수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45조라는 숫자,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90만 원씩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단 한 번의 상장으로 빨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재라면서 왜 굳이 새 주식을 찍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두 얼굴을 하나씩 벗겨드리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ADR이라는 말 처음 들으시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 영어로는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원리는 단순해요. 한국 원주는 그대로 국내 예탁기관 금고에 넣어두고 그 주식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서를 미국 시장에서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 창고에 쌀가마를 넣어두고 그 쌀가마가 있다는 보관증만 뉴욕에서 팔고 사는 거예요. 실제 쌀가마는 서울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보관증이 뉴욕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리는 거죠. 미국 투자자 입장에선 한국 증권 계좌를 따로 트지 않아도 평소 쓰던 미국 계좌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나스닥 종목 약칭도 정해졌어요. SKHY, 7월 10일 상장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보관증을 만들려면 먼저 창고에 쌀가마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뉴욕에서 팔 증서를 만들려면 그 근거가 될 원주가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해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창고에 넣거나 아예 새 주식을 찍어서 넣거나, 그건 단순한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택한 건 두 번째, 새 주식을 찍는 방법이었어요. 이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던 주식이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찍는 주식이 1779만 주, 기존에 발행된 주식의 약 2.5%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걸 통장으로 바꿔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만약 여러분이 노후 자금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100만 원어치 들고 있다면 신주가 풀리는 순간 그 몫이 97만 5천 원으로 조용히 줄어드는 셈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 지분이 살짝 깎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지난 3월 주주총회 때 이미 한 차례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주들과 한국 기업 거버넌스, 쉽게 말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감시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따졌어요. 호재라면서 왜 굳이 새 주식을 찍어서 우리 지분을 묽게 만드느냐? 정 미국에 가고 싶으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요. 회사는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주주들 귀에는 결국 내 몫을 떼어가는 일로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재라는 말이 아직도 그대로 들리시나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집중해 주세요. 불과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회사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SK하이닉스는 자기 주식 1,530만 주를 12조 2,400억 원어치 사들여 그대로 불태워 없앴어요. 소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남은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죠. 기존 발행 주식의 2.1%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회사는 이걸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주주 가치를 이렇게 챙깁니다. 라고요. 시장도 화답했어요. 역대급 주주 환원이라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2.1%를 태웠으니 남은 주주들 몫이 그만큼 두툼해진 거니까요. 솔직히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식을 없애 박수를 받고 다른 손으로는 주식을 새로 찍어 돈을 모읍니다. 2.1%를 태운 손으로 반년도 안 돼 2.5%를 새로 그리는 거예요. 소각으로 끌어올린 주주 가치를 신주 발행으로 일정 부분 다시 내려놓는 모양새입니다. 둘 다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소각은 주주 환원이고 신주 발행은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박수를 보냈던 바로 그 손으로 반년 만에 한숨을 짓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한국 증시의 오래된 서러움이 들어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깎이는 현상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58%를 가진 1등 기업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21%예요. 기술은 한국이 앞서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반대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13년 동안 SK하이닉스보다 평균 35% 비싸게 거래됐어요. 주가가 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은 배수를 받아왔습니다. 똑같이 메모리를 만들어 파는데 미국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후한 평가를 받아온 거예요. 기술은 한국이 앞서는데 돈은 미국이 더 받는 겁니다. 13년 동안 그래왔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생각한 겁니다. 그 후한 동네로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죗값을 받아보자고요.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마이크론과 나란히 거래되기 시작하면 한국 본주 기준으로도 30% 안팎의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급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생산 단지, 애초 투자비가 128조 원이었는데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숫자가 5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대략 670조 원 수준인데 한 회사가 공장 단지 하나를 짓는데 그 절반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청주에는 첨단 패키징 공장도 세워야 하고 한 대에 수천억 원 하는 핵심 제조 장비도 사들여야 합니다. 한국 시장 하나만으로는 그 실탄을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계 1등 기술, 그런데 박한 평가, 그리고 목마른 돈, 이 세 가지가 SK하이닉스를 뉴욕행 비행기에 태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 앞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솔직하게 두 갈래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쪽입니다. 나스닥에서 마이크론과 나란히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붙어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딱지가 조금씩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입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이 회사도 오래전부터 미국 예탁 증서를 올려두고 있는데 대만 본주보다 10% 이상 프리미엄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평가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겁니다. SK하이닉스도 그 길을 기대하는 거죠. 게다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자동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그 효과가 한국 본주 주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45조 원이 용인 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에 제대로 투입되면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더 단단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내 노후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반대쪽도 봐야 합니다. 서울 원주와 뉴욕 예탁 증서. 한 회사에 가격표가 2개 붙는 순간 그 틈을 노리는 움직임이 반드시 생겨요.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싼 쪽에서 사서 비싼 쪽에 내다 파는 차익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한국 시장의 주식을 내다 파는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된 거래가 한국 본주 주가를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회사가 있어요. 중국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입니다. 홍콩과 뉴욕 두 곳에 동시에 올라가 있었는데 두 시장 가격이 벌어질 때마다 큰 손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사고팔기를 반복했어요. 두 곳에 몸을 걸친 주식일수록 한쪽에서 벌어진 일이 다른 쪽으로 출렁이며 건너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찍힌 1779만 주의 희석 부담도 단기적으로는 주계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호재라고 환영하며 들어왔던 미국 상장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들고 있는 한국 본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는 상장 이벤트가 만드는 게 아니라 분기마다 찍히는 진짜 숫자가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단 하나에 달려 있어요.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실적으로 얼마나 단단하게 증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상장 이벤트가 아니라 분기마다 나오는 진짜 숫자가 답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갈래 길을 함께 보셨으니까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지금 SK하이닉스 주식을 58조 9,506억 원어치 들고 있습니다. 지분율 8.1%, 이 회사의 2대 주주예요. 주식을 한 주도 안 사신 분도 이미 이 회사 주주인 셈입니다.
그러니 45조 원짜리 이 결정이 주가를 어디로 이끌지는 단순히 주식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달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거의 모든 분들의 노후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정의 두 얼굴을 함께 들여다본 겁니다. 미국 상장이라는 네 글자 뒤에 어떤 구조가 숨어 있는지, 12조를 태운 손이 왜 반년 만에 45조를 찍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내 노후 연금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처음 이 구조를 다 들여다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단 하나예요. 분기마다 나오는 진짜 실적 숫자. 그것만이 이 결정이 영리한 한 수였는지 위험한 줄타기였는지를 가려낼 겁니다. 여러분은 이 45조 결정 영리한 한 수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주주를 두 번 흔드는 위험한 줄타기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